아세안, 동남아시아 나라 10곳으로 구성된 국가연합체를 말합니다. 이 국가들은 한국을 사랑합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여행을 가는 나라들도 이 나라들입니다.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우리 외교와 경제에서의 중요성은 부각되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정부가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심혈을 기울인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산업과학부 황정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아세안 국가 10나라가 있죠. 한국과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은 지 30년이나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나라들인지 관계가 어떤 건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리면 CG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일단 뭐 태국, 베트남, 많이 친숙하시죠? 아무래도 가깝고 또 물가도 싸고 여행지로 아무래도 많이 찾다 보니까 친숙하실 거고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10개 동남아시아 나라가 구성된 게 동남아 국가연합체, 이른바 아세안이라고 불러집니다. 이 전체 국가들의 인구가요, 6억 5천만 명, 그리고 GDP도 2조 9천억 달러 규모로 아주 거대한 시장입니다. 또 해당 나라들이 한류 열풍도 뜨겁다 보니까 경제적이나 외교적으로도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해당 국가들이 모두 북한과 외교적으로 좀 밀접하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이 이어졌던 이유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벌써 세 번째 이 정상회의를 주최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좀 아쉽게도 캄보디아 총리가 불참했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거리적으로도 가깝고 그래서 접근성이 있고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최근에 또 외교적으로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요. 아무래도 언급하신 대로 세계 이 외부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뭐 자국 중심의 미국, 그리고 수출 규제 갈등을 빚고 있는 이런 일본, 이러다 보니까 아세안 국가끼리 좀 더 협력하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러시아, 몽골 이렇게 유라시아로 나가는 저 신북방 정책,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이제 그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도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이제는 4강 중심을 해서 좀 탈피를 해서 아세안 국가들이 좀 뭉쳐보자,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삼아보자, 이런 목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무래도 캄보디아 뭐 이렇게 세계 5개 나라와 정상회담을 추진하긴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불참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쉽게도 불발이 됐지만 아무래도 이번에 한국을 찾은 이 모든 아세안 국가들과 다 만나서 협력을 조금 더 돈독하게 해보자는 의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에서 북방, 남방의 이 방향으로 서 있는 거를 보니까 정말 이제 한국이 4강 중심의 외교에서 좀 더 다변화를 하는 것이 이 연결되는 세계에서 더욱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에 거의 기업인들이 총출동하다시피 부산으로 내려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낮이었습니다. 국내 이제 좀 내노라 하는 기업의 총수들 그리고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아세안에서 온 경제인 포함해서 한 500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고요. 특히 이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게 국제적인 투자가로 유명하죠. 짐 로저스 회장이 참석을 했는데 한국을 두고 아시아 중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흥미로운 곳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어제 저녁 환영 만찬이 이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주목을 받았던 건 에밀레종 모형입니다. 에밀레종 표면에 해당 국가들의 국가 이미지를 홀로그램으로 띄우는 첨단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만찬장에서는 5G 연결망을 이용해서 인기 가수 공연에 맞춰 댄서 동작을 VR로 보여주는 이 한국의 ICT 기술의 좀 발전 속도를 좀 직접 느낄 수 있게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오늘, 내일까지 3일 일정인데 이제 이틀 동안은 한 아세안 정상회의, 내일은 한 메콩 정상회의 이렇게 일정이 진행이 되는데 벌써 성과가 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남방 정책 목표가 단순히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평화, 안보 여기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목표에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오늘 오전입니다. 한국과 이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좀 노력해보자, 이런 이제 내용을 담은 한 아세안 비전 성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통령이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 정상들과 만나 회담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개막 날인 어제 인도네시아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최종 타결했거든요. 이 협정이 좀 중요한 이유가 일본산 자동차
텃밭이라고 불린 인도네시아에 우리 기업이 드디어 진출할 여건이 마련되게 된 건데요. 실제로 이제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1조 8천여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완성차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눈길을 사로잡던 장면이 어제 회담장에서 만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이제 형님이라는 칭호를 부르면서 친근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Kakak saya yang mulia Presiden Moon Jae-in, terima kasih atas sambutan yang hangat.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형님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따뜻한 환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파 협정의 최종 타결로 양국의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네, 회의 마지막인 벌써 내일은 오전부터 메콩과 정상회의를 열고요. 오후에는 베트남과 양자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연이은 기분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형님이라는 거는 굉장한 정말 친근감의 표현이네요.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라는 건데 그 성과가 계속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정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